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 우리는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노력하고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만 남겨지는 부산물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인지 우리는 항상 열심히 살며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놓여 있습니다. 바쁘지 않다는 건 게으름이라는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 때만이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곤 하는데요. 그렇게 미래의 여유로운 삶을 위해 현재의 나를 갈아 넣은 채로 아주 바쁘게 삽니다. 반면 정반대로 욜로를 외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바쁜 삶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아예 성취와 성장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합니다. 하지만 각자도생 시대인 지금 욜로를 외치던 친구들 하나둘씩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욜로 대여를 이탈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미래를 불안해하며 바쁘긴 하지만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채로 살아갑니다. 여유 있는 삶을 꿈꾸지만 지금은 여유롭지 못한 채로 말이죠. 하지만 분명 건강, 돈, 행복한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항상 여유롭게 인생을 즐기고 남들보다 더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존재하는데요.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책 독립생활보다 시간 독립부터 먼저 하셔야겠습니다는 시간 독립에 관한 책으로 시간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말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진 않습니다. 절대적인 시간 개념에서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을 1년,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24시간을 하루로 정합니다. 이 시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어지고 밤낮이 교차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갑니다. 이는 뉴턴적인 시간관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의 상대성 이론을 제시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맞물려 있으며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절대적인 시공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아인슈타인은 시간의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미녀와 함께하는 한 시간은 1분처럼 느껴지지만 뜨거운 물속에 손을 담그고 있으면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물론 이는 비유일 뿐이지만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이해하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새롭게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몸짱이 되거나 자기 사업을 준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공통된 핑계는 바로 시간이 없다입니다. 바빠서 어쩔 수 없다며 환경을 탓합니다. 하지만 특허를 무려 1000개나 넘게 출원한 발명왕 에디슨이 가장 싫어했던 말이 바로 시간이 없어서 라는 말이며 영국의 수필가 찰스 램은 동인도 회사에서 33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작품들을 만들어냈는데 정작 정년퇴직 후에는 글을 잘 못 씁니다. 그는 바쁠 때가 오히려 좋은 생각이 많이 난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중 간단한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몰입입니다. 몰입의 경지에 이르면 시간을 초월하게 됩니다. 누구나 살아오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언가에 몰입했던 기억이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몰입함으로써 얻어진 기술이나 지식은 평생 동안 써먹게 되죠. 운동에 미쳐서 운동에 몰입한 후 매끈하게 만들어진 몸은 이후 간간히 운동만 해도 평생 몸짱 소리를 들으면서 삽니다. 주식에 미쳐 몰입해 주식의 원리를 깨달은 자들은 낮 시간에 설렁설렁 사우나나 다니면서도 높은 수익을 내지요. 골프에 빠져 갈비뼈가 부러져라 채를 휘둘렀던 자들은 어느 순간 경지에 이른 후부터는 연습장에 가지 않더라도 골프장에서 실력을 드러냅니다. 훌륭한 성과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몰입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몰입은 시간의 밀도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몰입하고 싶어도 몰입이 잘 안 된다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어릴 적 게임에 빠지든 스포츠에 빠지든 이성에 빠지든 몰입한 적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몰입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인데 어른들은 이런 몰입을 방해했습니다. 몰입하는 법을 모른다면 영원히 하수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고민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하죠.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사람이 가지는 걱정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걱정이고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걱정입니다. 오직 걱정의 4%만이 우리 힘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걱정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면서 시간을 쓴다는 건 제일 한심한 일입니다.
고뇌와 번뇌는 시간을 좀먹는 벌레입니다. 대부분의 고민들은 잘 몰라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민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축적한다면 고민하느라 쓰는 시간들을 아낄 수 있겠죠. 세 번째 방법은 정리정돈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정돈은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평생 물건을 찾는데 낭비하는 시간을 측정해 본 결과 거의 1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컴퓨터 안에서 파일을 찾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집에서 물건을 찾는데 시간을 소비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물건을 제자리에 놓질 않았는데 이로 인해 시간은 더욱 사라지죠. 기본적으로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필요한 물건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일이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또한 정리정돈은 주위의 사물을 정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사물을 정리하다 보면 마음도 단순해지고 가벼워집니다. 정리정돈의 기본은 비우는 것입니다. 군더더기를 버리면 알맹이만 남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물건을 고르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시간도둑을 잡는 것입니다. 시간도둑을 잘 잡는 것이 시간관리의 핵심입니다. 시간도둑은 속임수의 영역과 낭비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급하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속임수의 영역입니다. 갑자기 방문한 방문객, 방금 울리는 전화, 카톡 등 SNS 메신저, 급하게 잡힌 약속, 친구의 부탁 등 당장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일이지만 대부분 중요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급하게 전화만 받다 보면 한 것도 없이 하루가 다 지나가는 거 다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낭비의 영역은 이유 없이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잡담하기, 수다성 대화, 낮잠 자기,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기, TV 시청, 불필요한 인터넷 서핑 및 쇼핑 등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행동들 대부분이죠. 그 밖에 시간도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24시간을 전부 낭비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침잠을 깬 다음 이불 속에서 빈둥거리면서 의미 없는 뉴스를 봅니다. 매일 왕복 2시간씩 걸리는 출퇴근 시간 동안은 멍 때리거나 의미 없이 스마트폰이나 만지작거리죠. 1층으로 내려가 흡연구역을 찾아 담배 한 대 피는 시간은 담배 한 대에 10분씩 소요되니 하루 한갑이면 하루 200분을 날리게 되는군요. 퇴근 후엔 밥 먹는 시간 아끼겠다며 배달앱 하나 켜고 음식 고르는데 30분씩 걸리죠. 그 시간이면 음식을 만들고도 남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엔 하루 종일 고생한 자기 자신을 위로하며 TV와 유튜브를 보면서 또 한 번 시간을 날립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일은 혼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그런지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모이면 일의 효율성은 급격히 감소하죠. 특히 회사에서의 회의는 최악입니다. 대부분의 회의는 왜 하는지도 모른 채 소집되면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은 침묵하면서 듣기만 하죠. 그러면서 각자의 생각을 묻습니다.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은 방금 처음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회의를 주최한 당사자도 해당 주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답이 안 나오니까 회의를 소집한 것일 텐데 그 주제를 처음 들어본 사람은 당연히 별다른 의견이 있을 리 없죠. 이렇게 불필요한 회의, 불필요한 참석자로 인해 회의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일을 자꾸 같이 하려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은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같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업무 진도는 너무 느려집니다. 서로 지시하면서 보고하고 피드백 주고받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보다 더 많습니다. 또한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굳이 상사에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론만 간단히 보고하면 될 것을 책임지기 싫어서인지 온갖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잡다한 이야기들을 들은 상사는 또 뭐라고 피드백을 줘야 하죠. 악순환입니다. 지금까지 책 독립생활보다 시간 독립부터 먼저 하셔야겠습니다를 통해 시간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제부터는 바쁘다, 시간이 없다는 먹히지도 않는 핑계를 대는 것보다 어떻게 내 귀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지 하루하루를 점검해보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